이제 큰둥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큰둥근마를 농사짓게 된 이유가 감자 농사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. 3년을 내리망했어요. 죽고 싶었어요. 근데 감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겠다 해서 다른 그 작물을 더 생각해보자 했는데, 마도 땅속에서 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같이 해보자. 마농사는 되게 쉬워요. 저한테는 감자에서 갈고 닦은 것이 있어서 되게 쉬웠어요. 이 마의 종류가 있는데요. 마가 이렇게 안동이나 진주에서 많이 재배하는 장마, 참마라고도 하죠. 길쭉한 거, 뭐 팔뚝만큼이나 길쭉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단마, 이게 산마라고도 하고요. 그거는 이제 이 어지간한 그 오이 정도, 뭐 가지 크기 정도로 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애플마라고 많이 알려졌던 그 둥근마, 그 둥근마는 정말로 둥그러워요. 주먹같이 동글동글해요. 그리고 제가 농사 짓는 건 큰 둥근마예요. 그거는 무 정도, 김장용 무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로 커요. 그리고 달리기는 고구마처럼 여러 개 달려요. 하나 달리기도 하지만 많이 달리면 10개도 달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많이 달리면 크기가 작겠죠. 그리고 약승, 이제 이 마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재배되는 마만 얘기한 거예요. 자연산 마는 뭐 단풍마니 뭐 해서 여러 가지 마들이 있습니다만, 자연산 마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마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. 이 농업용으로, 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재배되는 마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왜 큰둥근마를 정했냐면, 이 마가 생산성이 제일 좋아요. 수량성이. 그리고 토지라고 크게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해요. 기왕이면 모래 땅이 더 좋기는 해요. 그래야 모양이 이쁘게 나오니까.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무리 유기농산물이어도 흠집이 있으면 싫어라 해요. 모양 이쁜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기왕이면 모래 땅이지만 토질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해요. 그리고 주로 안동, 진주 이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요. 마에 대한 전문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권중배 박사라고 있어요. 그분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. 저 잘 몰라요. 마 재배하기 시작한 지 3년 됐고요. 큰둥근마만 재배를 해봤거든요. 그리고 큰둥근마는 유기재배까지 가능해요. 제 확신이에요. 병이 없어요. 탄저병 같은 게 조금 생기거든요. 그냥 놔둬도 돼요. 밭 전체에 안 퍼져요. 한두 폭이 혼자 조금 시들거리다 말아요. 그리고 그 벌레도 거의 안 와요. 벌레가 뭐 잠시 잎사귀 갉아먹게 해요. 갉아먹어요. 그거 잎사귀 몇 개 갉아먹고 끝납니다. 그리고 제일 이제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. 두 가지네요. 그 두 가지가 있는데, 그게 이제 군뱅이에요. 그리고 선충이에요. 군뱅이가 마를 되게 좋아해요. 마가 단맛이 있잖아요. 얘네들도요, 참 군뱅이가 얘네들이 되게 영리해요.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참 잘 먹어요.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쓰는데, 일반적으로는 토양살충제를 한 번 써요. 재배할 때
심기 전에. 그러면 그게 1년 또 수확할 때까지 가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아요. 크게 해롭지는 않아요. 하지만 군뱅이를 잡을 수 있어요.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그 군뱅이가 8월 달에 7월 8월에 알을 낳아요. 풍뎅이들이 땅속에. 그때 거기에 그 기피제들 있잖아요. 유황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,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관주를 하고 살포를 해줘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돈, 이거는 비싸다고 안 쓰는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곤충 병원성 선충이라는 게 있어요. 선충이 대개의 작물에는 해를 많이 입혀요. 뿌리를 썩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작물에 뭐 혹을 만들고, 이렇게 해서 연작장애를 일으키는 대표 원인 중에 하나가 선충인데, 그 개 중에도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좋은 녀석들이 있어요. 그 군뱅이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풍뎅이들이 땅속에 알을 낳잖아요. 그럼 거기에다가 선충이 가서 알을 낳아버려요. 기생을 하죠. 그래서 알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좀 비싸요. 그걸 쓰면, 그 두 가지를 복합으로 해서 쓰면 그 군뱅이 안 나와요. 거의 안 잡혀요. 그렇게 되고, 이 비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양분 요구도가 높다고 하는데요. 석회나 뭐 질소 요구량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면 땅이 버려요. 모든 작물에서 필요한 건 필수는 윤작입니다. 그리고 유기물 투입이에요. 퇴비를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.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퇴비가 아니라 유박이에요. 저는 그게 답답해 죽겠어요. 그 유박이 질소 함유량이 4,1, 그러니까 양분 함유량이 질소 인산가리가 4,1,1이에요. 유박을 질소 함유량, 질소 요구니까는 가령 감자가 질소 요구량이 11 정도 되는데 그 양에 맞춰서 유박을 뿌려요. 그러면 질소 양이 들어갔다는 거죠.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어요. 유박은 유기물은 많이 갖고 가지 않아요. 볏짚, 호밀 이런 것처럼 땅이 배려요. 땅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유박 넣고요. 비료만 딱 뿌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 2년, 3년 정도 지나잖아요. 땅이 아무리 푸석푸석했던 땅도 딱딱해져요. 거기다가 트랙터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비 온 다음에 보면 알아요. 퇴비 많이 든 흙, 지렁이가 살아있는 흙은요, 비 온 다음에 가보면 비가 한 30mm 와서도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. 질떡거리지 않아요. 근데 나쁜 흙은 비 많이 오면 아주 질떡질떡하고요. 마르면 돌덩어리 되고, 좋은 흙은 비가 많이 와도 적게 와도 부슬부슬하고 그렇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농사에서 제일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안동이나 진주같이 이
전문으로 이렇게 대단위로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줘요.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수매를 안 합니다. 자기가 팔아야 돼요. 농사는 잘 지었는데 팔지 못하면 자기가 다 먹던가 썩히던가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재배 면적을 정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포대 재배 뭐 해서 용기 재배 하잖아요. 많이 해서 수량을 높이고 생산성도 좋아지게 하고 품질도 높이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. 포대 재배 같은 경우는 이 지름 40cm 정도 되는 그 포대에다가 장마는 거의 80에서 1m짜리, 단마는 그리고 그 큰 둥근마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, 높이가 40cm 정도 되는 포대에다 흙을 퍼 담는데, 그렇게 하면은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수확도 되게 쉬워요. 비닐을 칼로 딱 찍고 그냥 캐내면 되니까. 그런데 흙을 퍼 담는 것이 그 삽질이 문제죠. 그래서 선택의 문제입니다. 수확할 때 고생하느냐, 심을 때 고생하느냐. 근데 심을 때 고생하는 게 더 나아요. 수확할 때는 잘못하면 서리하게 쫓기고요. 추워지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가 찢기거든요. 삽질 잘못하면. 제 생각에는 퍼 담아서 하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왕겨든 톱밥이든 뭐 피트모스든 뭐 상토든 뭐든 섞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면, 가볍게 만들면 쉬워요. 삽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고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. 밭이 많거든요. 그 인력사무소에 아침에 가잖아요. 외국인 노동자만 막 40명, 50명씩 있어요. 그래도 어떤 날은 사람 못 구해서 사람이 없어요. 일을 못 합니다. 이 내국인, 우리 한국 사람이요?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노동력 떨어져요. 능력도 안 돼서 다 딴 동네로 가요. 경쟁력이 안 돼요. 우즈벡 이런 데에서 온 사람들 중에 삽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일당직을 시켜요. 잘하는 친구들 정말 잘해요. 우유값 비싸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 우유 되게 좋아해요. 우유 한 통 사다 주면 그냥 한 자리에서 먹더라고요. 그 대신 삽질을 열심히 해줘요.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파는 것, 항상 모든 농산물은 어떻게 농사 지을 거냐,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팔 것이냐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. 생물로 팔 것이냐, 가공을 할 것이냐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좀 있으면 그게 내년부터는 이게 만들어져 나올 건데,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. 감자떡은 감자 100%의 떡이 아니니까 그걸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판매는 철저히 어떻게 팔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. 그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, 그 재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료를 보시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진청에 있어요. 혹시 농진청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?
농진청 사이트에 가면 흑토람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.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토양이 토질이 어떤가, 그 다음에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,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.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 하나 있는데, 제주대학교의 현해남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. 흙과 비료 이야기, 만화로 돼 있어요. 이해하기 쉬워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, 거기에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. 거기에는 수료증을 주기도 하는 강의가 있고요, 수료증 없이 수료증을 주지 않는 교육도 있어요. 근데 수료증을 주는 강의는 가령 나중에 농업자금이나 이런 거 관련 신청할 때 개인별 교육 이수 시간을 따지거든요. 거기에 인정을 해줘요. 수료증 없으면 그냥 단순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. 그리고 또 하나가 농서남북이라고 있어요. 농진청 관련 기관, 우리나라 농업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들 있지 않습니까? 표준 영농교본이라든지 그 관련한 자료, 그 책들이 농서남북이라는 사이트에 있어요. 거기서 찾아보시면 이북으로 페이지 넘겨가면서 온라인으로 책을 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주문하면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주문으로 개인별로 주문해서면 출판해서 보내줍니다. 그 표준 영농교본 같은 경우는 농업인 신문사인가에서 팔고요. 사서 보셔요. 그리고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? 그 저자한테 하세요. 그 책 쓴 사람한테. 우리나라 농업 관련 기관들이요, 사실은 농진청이랑 농업진흥청이 있고요. 각 도마다 도농업기술원이 있어요. 그리고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준 상당히 높아요. 제가요, 감자 농사를 지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논에서 감자 농사를 짓거든요. 비닐을 안 씌워요. 근데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고민을 했어요. 막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제 이 조지용 박사 이분한테도 전화하고 막 해서 물어봐고, 답을 찾았더요. 이제 몇 가지 찾은 게 있어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농업기술원 각 도, 그 다음에 농업기술 센터 이런 데서 이미 10년 전, 20년 전에 다 연구했어요. 다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표준 영농교본, 표준 영농 활용집이라고 그래갖고요. 자료로 책으로 다 있어요. 감자, 고구마, 옥수수, 어지간한 그 주작물들은 다 있어요. 찾으면 있습니다. 그것들을 몰라요. 몰라서 물어보고 다니고 있고요. 충청북도 음성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인삼이나 약용작물, 버섯 다 해서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많아요.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세요. 물어보세요. 그러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.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그리고 한 작물을 선택을 했잖아요. 연구를 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감자로 했는데, 감자에 대해서 쭉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작물에 대한 이해도 빨라져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
윤작을 하시라. 윤작은 필수입니다. 뭐 어떤 작물을 하든.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